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DM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3쪽이 되네요. 93쪽 피세요. 자, 보면은 이제 DMA는 무엇이냐? 다이렉트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DMA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나 봐요. M은 메모리다 라는 거죠. A는 처리하다 라는 뜻이죠. 직접적으로 메모리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누가? 네, 입출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세요. 여기가 CPU가 있고요. 여기가 메모리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은 다 CPU를 통해야 됩니다. CPU의 허락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CPU의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입출력 장치가 여기 있는 메모리 회선을 사용을 하는데 CP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통하는 거죠. 메모리와 원래는 CPU를 이렇게 통한 다음에 왔다 가야 되는데 이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직접 거래를 한다라는 게 DMA 방식이다라는 거죠. 왜 이걸 할까요? 왜? 그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CPU는 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속도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CPU가 이건 자질 구현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면은요, 그만큼 다른 더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질 구레한 일은 메모리 아니라 니네 둘이 이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해라 라는 게 바로 DMA 방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이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격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수행되는 방식을 우리는 DMA라는 용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DMA라는 용어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동작에 관한 제어권을 이제 DMA 제어객에게 권한을 줘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CPU가.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CPU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니네 둘이 자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얘는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료 전송이 끝났어요. 즉 입출력의 메모리 회선과의 자료 전송이 끝났어요. 그럼 그 상황을 CPU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들어가는 이 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CPU가 메모리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계속 쓰고 있는 줄 알면 얘가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선 서로 전송이 완료가 되면은 CPU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전송 다 끝났어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럼 CPU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뭘로써 알려주느냐? 인터럽트로서 알려주게 돼요. 우리 다 전송 끝났어요 라고 인터럽트로 CPU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 완료가 되면은 CPU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버스의 사용 권한을 CPU한테 넘겨주게 되는 방식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이클 스틸링이다 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이클 스틸링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CPU가 제어하고 있는 기억 장치에 사이클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 사이클 하나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이제 하나의 워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하나에 해당된 내용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MA 제어기하고 CPU가 동시에 주격 장치를 쓰겠다라고 왔을 때 CPU는 입출력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DMA한테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왜냐면 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얘는 할 일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리고 얘가 일단 입출력 장치에서 뭔가 자료를 받아와서 메모리가 나한테 줘야지 내가 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의 회선을 CPU와 DMA가 동시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DMA에게 제어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이제 CPU가 이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사이클 스틸링은 CPU가 사용하는 그 사이클 하나 동안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DMA가. 그래서 이런 사이클 스틸링을 이용을 하면은 입출력 자료의 전송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채널. 자, 채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입출력 장치가 있죠. 자, 이 사이의 속도 차이를 위해서 캐시가 존재하듯이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채널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CPU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CPU를 대신해 가지고 입출력 장치와 주격 장치를 연결을 하고 그런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CPU의 도움 없이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고요. 작업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를 알려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채널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셀렉터 채널이 있어요. 자, 셀렉터 채널은 뭐냐면 이 셀렉트가 여러 무슨 뜻이죠?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렉터 채널은 뭐냐면 하나의 장치, 네, 하나의 장치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의 속도가 빠르니까 고속의 입출력 장치와 연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가 있죠. 네, 멀티플렉서. 자, 멀티플렉서 채널은 뭐죠? 멀티가 무슨 뜻이죠? 여러 개라는 뜻이죠. 여러 개.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장치,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선택을 하고 저속이겠죠. 네. 자,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속의 장치를 동시에 여러 개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종류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 개다라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셀렉터 채널은 하나의 장치를 선택하는데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버퍼링이다. 그 다음에 스풀링이다 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버퍼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해봤죠. 네, 주격장치 일부 공간을 버퍼 공간으로 할당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버퍼링은 무슨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격장치의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스풀링은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공간을 이용을 하는지. 그 다음 구현하는 방식은 버퍼링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요. 기계적으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스풀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요. 네. 자, 이러한 차이점 한번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네. 그래서 버퍼링과 스풀링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의 종류를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버스라는 것은 다니는 길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CPU 안에서 다니면 내부 버스, 바깥에서 다니면 외부 버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버스에 무엇을 실어 나르냐에 따라서 주소를 실어 나눌 수 있죠. 주소 버스. 데이터를 나르면 데이터 버스.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나르면 제어 버스다 라고 우리가 나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중 버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종류가 3개니까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주소 버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메모리 주소 정보를 실어 보내는 메모리의 단반향 버스다. 보통 주소 버스가 N비트이면 그 컴퓨터에서 실제로 주소 지정이 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는 이에 N승가지가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통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버스의 크기가 32비트다. 그러면 데이터 버스도 32개의 선으로 구성이 된다. 됐죠? 다음 제어버스입니다. 제어버스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인터럽트 신호라든지 시스템 클럭 신호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 나르는 주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변 장치 연결 규칙을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 규칙이 있는데 일단 종류를 한번 보고요. 주변 장치 연결의 종류가 아닌 것은 IDE, EIDE, SC, SI, ES, DI 방식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IDE는 주변 장치를 2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EID는 4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 SC, SI는 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결할 때 어떤 것을 연결할 수가 있느냐. 자, ID는 하드디스크나 CD롬 같은 것을 연결을 한다. 네. 그리고 SC, SI는 하드디스크, 스캐너 이런 다양한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다. 자, ESDI,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이러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보드가 있으면 그 보드와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할 거냐 그런 것의 종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또 여러분이 이제 이게 본체에 여기 보드가 있다 그죠. 여기에 CD롬이 달린 거다 그죠. 이것과 이걸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해서 여기를 연결할 것이냐 그것의 종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출력 장치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 장치다, 출력 장치다라는 건 알 건데 새롭게 나온 용어들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용어라면은 메모리 맵형 입출력이 뭐지? 격리형 입출력이 뭐지? 스트로브 제어가 뭐지? 핸드 쉐이킹이 뭐지? DMA가 뭐지? 네, 채널, 네, 버퍼링, 스플링, 네, 이런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트랙까지 위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디스크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죠. 자기 디스크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러죠. 맛있는 피자를 생각을 하세요. 네. 피자는 어떻게 맛있나요? 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트랙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섹터다. 그죠? 트랙의 모임을 실린다라고 한다. 헤드는 트랙만 쳤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면서 얘는 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을 찾고 두 번째 섹터를 찾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죠.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 시크 타임, 그죠? 섹터 찾는데 걸리는 시간 라텐시 타임, 전송하는 시간 트랜스포 타임, 그죠? 세 개를 다 더한 것을 액세스 타임.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1번 시크 타임이다 라는 거고요. 자, 2번 볼까요? 캐시 메모리는 왜 배치하나요? 결론은 속도를 올리기 위한 거죠. 자, 주기억장치가 쉽게 프로세스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중앙처리장치가 주기억장치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네. 자, 이게 CPU가 되는 거고 주기억장치가 되는데 이 사이가 너무 속도 차이가 많이 나고 멀리 있다고. 서울과 제주도죠. 내가 볼펜 하나가 없네, 제주도 갔다 와요. 지우개 하나 없네, 제주도 갔다 와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캐시에다가 넣어둔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메모리에 안 가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대용량의 자료 전송을 위해서 장치 드라이버가 CPU에 간섭 없이 그러면 네, 거의가 다 DMA가 됩니다. 직접 메모리와 장치 간의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DMA가 된다라는 거죠. 1번이 되겠죠. 자, 4번 볼까요?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스트로브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스트로브 방식과 뭐가 있었어요? 핸드쉐이킹 방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핸드쉐이킹 방식은 뭐였죠? 상대방한테 너 받을 준비 됐니? 네, 받을 준비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죠. 스트로브 방식은 상대방이 뭐 받을 준비가 됐건 말건 상관이 없다. 그냥 막 보내는 거죠. 왜냐면 친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보내던 거니까 보내는 거죠. 자, 스트로브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분명히 이것에 대한 걸 내놓고 이게 아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핸드쉐이킹 방식이 뭐였다? 상대방의 응답을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것이다. 자, 스트로브는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스트로브는 유용한 데이터가 버스에 있음을 수신장치에 알린다. 비동기 방식으로 각 전송 시간을 맞추기에 단 하나의 제어 라인을 갖는다. 송신장치는 버스에 놓인 데이터를 수신장치가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버퍼링과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핵심적인 거 일단 기억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나오지만 결론은 그리 갈 거예요. 버퍼링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버퍼링 하면 하드웨어적인 구현 방식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이용을 한다? 주격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이구나.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버퍼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방식이다. 버퍼링은 뭔가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 보관하는 장소를 전체적으로 버퍼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스플링은 어떤 작업의 입출력과 다른 작업의 계산을 병행 처리하는 기법이다. 병행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의 스플링이다. 그러면 인쇄할 걸 스플링에다 보내놓고 나는 다른 것을 하는 거죠.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걸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스플링이 없다면 내가 인쇄 명령을 내릴 때는 컴퓨터가 스톱해야 돼요. 그럼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스플이 있기 때문에 인쇄 작업 딱 내놓고 스플에 내놓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병행 처리다 라고 합니다. 버퍼링은 하나의 레코드를 읽어서 CPU가 그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입출력 장치가 필요한 레코드를 미리 읽어서 버퍼에 저장해둔다. 스플링은 디스크의 일부를 매우 큰 버퍼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버퍼링은 부주격 장치를 버퍼로 사용한다. 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한다. 즉, 주격 장치의 일부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수행되는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자, 현재 상황을 저장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갔다 올 주소를 저장해 준 게 필요합니다. 자,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에 적재된 명령어 주소를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야죠. 어디에 저장해 놨죠? 얘는 스택에 저장을 해놨는데요. 스택에 저장해 놓는 프로그램 카운터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여기서 일을 수행하는 중간에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다. 그럼 내가 얘가 이제 100번지고 그 다음에 처리할 게 105번지였어. 그럼 돌아올 주소를 기억을 시켜 놓는 거죠. 스택에 저장하거나 또는 메모리 0주소에 저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를 서비스 루틴을 찾아서 잘 처리를 하고 복귀를 해야죠. 복귀할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스택이 있다 그거죠. 스택에 가서
다음에 실행할 주소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복귀를 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의 병렬 처리 구조에서 풀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병렬 처리다 라는 것은 다수의 처리기에 의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의 분류 방식이 있고 풀린의 분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풀린의 분류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SISD. 자, 이 부분만 바꿔가 보세요. SIMD. 그죠? MISD. 그죠? MIMD.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I는 instruction, 명령어다 라는 거고, D는 데이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S는 무엇이죠? single. 네. 하나다 라는 거고, M은 뭘까요? 네, 멀티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자, 이거는요,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거는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자,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맞는 것을 굴리는 거죠. 1번 MISD,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한 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 진정한 의미의 직렬 프로세서다. 직렬은 어떠세요? 1대1로 연결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 두 번째 MIMD,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다중 명령어, 다중 데이터가 되는 거죠. SIMD,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 배열 처리기다. 맞는 거고요. SISD,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자,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디귿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 대한 과목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통신, 정보 보호에 대한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